네, 안녕하세요. 감성대디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았던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느꼈던 나름대로의 교훈,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금수저들의 조언이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인가. 그 게임에 참가했던 일반 할아버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게임을 설계했던 VIP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게임의 결과와 관계없이 어떻게든 본인이 살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할 때도 혼자만 즐겁게 웃고 있잖아요.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목숨을 건 승부지만 그 할아버지에게는 그저 즐거운 놀이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줄다리기를 하러 올라갈 때도 다른 팀원들 다 긴장해서 떨고 있는데 혼자서 여유있게 팀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시적에 줄다리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하고 막 조언을 하잖아요. 막상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그 할아버지의 조언이 먹히는가 싶더니 결국엔 안 먹히니까 나중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기는데, 그 할아버지에게는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말고 그런 식의 게임의 일부였던 거죠. 실제로 그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그리고 중간에 참가자들끼리 추진등이 꺼지자마자 서로 죽이려고 막 달려들잖아요. 한창 서로 싸우고 죽이는 와중에 그 할아버지가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제 그만해, 나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하니까 그 프론트맨이 즉시 게임을 중지시키죠. 왜냐면 VIP가 무섭다고 하시고 정말 다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참가자들은 이 정글 같은 사회에서 돈도 없고 백도 없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피가 말리게 싸우고 있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에게는 이 모든 게 재미있는 서민 체험 같은 즐거운 경험인 거죠. 어떤 도전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실패를 해도 죽을 걱정이 전혀 없는, 이 할아버지가 이 사회의 금수저의 포지션이구나. 제가 지금 금수저 분들을 나쁘게 말하려고 하거나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금수저들과 일반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처음으로 이런 게 금수저구나 라고 벽을 느끼고 실감했던 경험이 바로 제가 24살에 미국에 사진 취업하러 갔을 때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 어떻게 살았냐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스튜디오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6시부터 밤 12시까지 스시집에서 서빙도 하고 스시 헬퍼 일도 하고, 12시에 일 끝나고 나서 이제 새벽 3시 4시까지 한인타운에서 콜택시 알바를 뛰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물가 비싼 LA에서 생활이 안 되니까 저는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일을 한 거였거든요. 그 중에서 친하게 지내던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형이 어떤 형이냐면은 그 LA 근교에 산타바바라라는 좋은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브룩스라는 사진 예술 학교가 있었어요. 학비도 되게 비싼 학교였는데 거기에서 사진 공부하면서 그 학교 근방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차는 그 당시에 BMW X5를 몰고 다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좀 어마어마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형이 저랑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저를 조용히 불러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규야, 너 미국에 왜 왔어? 너 사진작가로 성공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그렇죠. 얘기했더니, 근데 너 매일 그렇게 스튜디오 일 끝나고 식당에서 서빙하고 새벽에 콜택시 뛰면은 어떡해. 차라리 그 알바 시간에 사진 공부에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얼굴 표정이 거만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런 표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면서도 너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표정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이 나한테 매달 2,000불만 줘. 나 그러면 알바 안 하고 사진에만 집중할게. 그 말을 들은 그 형 표정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놀라면서 황당하면서 어이가 없는 그런 표정으로, 너 한 달에 2,000불이 없어서 지금 밤에 그 식당 일하고 택시 일 뛰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았는데, 이 소위 이 금수저라고 하는 분들은 그 생각하는 방식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없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해요. 물론 저 사람이 가난한 건 알고 있지만 그 정도로 돈이 없다고? 왜? 이게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알바를 해서 사진일 이외에 한 달에 2,000불 이상을 벌어야 그 아파트 렌트비도 내고 중고차 할부도 내고 생활비가 충당된다는 걸 이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이 가슴으로는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한국에서 미국까지 포토그래퍼로 성공하러 왔으면 계속 사진만 파고들어서 그 사진에만 집중을 해도 포토그래퍼로 성공을 할까 말까인데, 이 이상한 놈은 사진 일 끝나자마자 식당에서 서빙 일하고 밤에 택시를 뛰고 앉아있으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안타까우면서도. 그 이후로 그 형하고 좀 안 만나고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진 계속 공부하다가 흥미가 없어서 때려치우고 바로 영화 쪽을 공부하다가 또 때려치우고, 또 나중에 30 넘어서 한국에 와서 크게 횟집을 운영하다가 또 망해서 때려치우고, 지금은 뭐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은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고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공한 CEO들의 강의도 많이 듣고 다니고 책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안 보게 된 이유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뭐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해라. 그리고 그런 분들 부모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무슨 기업의 총수의 대기업 임원에 다 그래. 물론 자수성가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백종원 씨처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자기만의 독보적인 전문가가 되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극소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나는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 이렇게 잘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 거의 딱 그 얘기예요, 다. 근데 거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참가자들의 빚이 대부분 얼마이던가요? 뭐 5억, 6억, 8억 다 그 정도인데 VIP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 돈에 목숨 걸고 게임한다는 게 재미가 있어 보여서 그런 걸 만들었겠지만 그 일반인들에게는 그 몇 번의 사업 실패와 투자 실패를 하다 보면 그 정도의 빚이 생기고 목숨까지 끊게 만드는 그런 큰 돈인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입니까? 솔직히 도전했다가 한번 실패하면 그 줄다리기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현실인데 저는 오징어 게임의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금수저들이 말하는 허망한 이야기가 좀 떠올랐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교훈인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참가자들의 게임을 보면서 뭘 느끼셨나요? 저는 이걸 제일 먼저 느꼈는데 바로 인생의 성공은 운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건 저도 살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거예요. 제 주변에 잘 되신 분들만 봐도 운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운이라는 건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든지 열심히 하고 준비가 된 분에게만 운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오랫동안 그 말에 동의를 했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새롭게 바뀌는 생각은 운은 그냥 무작위로 온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뽑기 그것도 완전 운이잖아요. 그리고 줄다리기도 팀원의 운이 따라야 되고 그리고 구슬치기도 운이 많이 따르고 징검다리도 완전 운이잖아요. 그 아이돌 뽑는 서바이벌 게임만 봐도 느껴지지 않나요? 거기에서 열심히 안 하는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요. 근데 정말 실력 있고 끼 있고 열심히 해도 떨어지는 친구가 있고 정말 운 좋게 그냥 올라가는 친구도 있고 심지어 어떤 일도 생기나요? 실력으로는 이미 붙고도 남은 실력인데도 그 주최 측의 조작에 의해서 희생돼서 떨어지는 친구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오징어 게임 중에 그 징검다리 부분의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 강철 유리와 일반 유리를 무작위로 건너는 게임인데 그 참가자 중에서 유리공장에서 30년간 일했던 분이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면서 이제 안전하게 건너기 시작하죠. 자, 근데 갑자기 운영진에서 어떤 짓을 하나요? 그 VIP들이 재미없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강철 유리를 고르지 못하게 조명을 다 꺼버리잖아요. 그 유리공장에서 30년간 일한 그 아저씨는 그 징검다리 게임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지만 그 주최 측의 조작으로 인해서 떨어지게 돼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들 좋으라고 만드는 기득권의 장난질이죠. 그 게임에서 운영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곳은 평등한 공간이다. 여기서는 누구나 공평하다. 근데 실제로 게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던가요? 마찬가지로 이 사회는 누구나 공평한 기회가 있고 누구나 평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이 사회는 공평하지가 않다. 하루라도 빨리 이걸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인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다. 한평생 남을 위해서 봉사만 하다가 돌아가시는 위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들은 이런 분들을 성인이라고 하죠. 자, 하지만 현실은 이런 분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행동을 해요. 자, 이것만 알고 계셔도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상처들은 절반 이상은 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기훈이야말로 주인공이지만 정말 위선자라고 느꼈고요. 서울대 출신 상호야말로 제일 현실적인 인간이라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 시장에서 일하시는 어머니의 등골을 빼먹고 살던 놈이 게임에 참가해서 우연히 알게 된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꽤 있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 가족한테는 그렇게 못되게 굴면서 밖에 나가서는 좋은 사람 코스프레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게다가 그렇게 챙겨주고 잘해주던 그 할아버지랑 구슬게임 할 때 보세요. 치매인 거 알고 나니까 사기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살려고. 저는 거기에서 인간의 이중성과 본성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 같아서 정말 좋았고요. 물론 이 오징어 게임에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을 속이고 죽여야만 살아남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에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 살면서 좀 이기적으로 사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단 여기에 조건이 있다면 절대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 것.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이기적으로 사시라.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참 야비한 게 내가 정말로 나를 조금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행동을 하는 호의를 베풀잖아요. 물론 거기에 고마움을 느끼고 보답하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얘는 그럴만 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줄 알아요. 더 나아가서는 얘는 그렇게 해도 되는 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한국 들어오자마자 제가 이태원에 있는 라운지바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미국의 클럽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가게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대가 없이 해줬어요. 저는 그냥 서빙하는 일로 알바를 시작한 건데 제가 DJ 하면서 믹싱했던 음악들을
거기서 계속 틀어주면서 아이패드로 메뉴 고르고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주고, 제가 사진이 전공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술이랑 음식 사진 정말 기가 막히게 찍은 다음에 메뉴판도 만들어주고, 또 제가 파티 프로모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파티도 한번 기획해주고, 저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그 가게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쏟아서 일을 해주었어요. 제가 일하는 가게가 잘 되면 좋은 거니까. 처음에는 그 사장님이 저를 정말 좋아했어요. 너같이 이쁜 직원이 어딨냐, 정말 너가 온 게 정말 행운이다, 막 그렇게 칭찬하고 예뻐하더니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메뉴 사진 다시 한번 찍어봐. 야, 너 미싱했던 음악 다 가져와봐. 야, 이번 달에는 파티 프로모션 안 할 거냐? 제가 파티 프로모션 추진하려면요, 제가 퇴근하고 나서도 집에 가서 포토샵으로 포스터 만들어야 되죠. 또 인터넷에 또 홍보도 해야 되죠. 뭐 이것저것 만들어야 되죠.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인간은 그런 걸 몰라요. 모르고 처음에는 그렇게 예뻐하고 칭찬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일들이 그냥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또 안 하잖아요. 제가 나쁜 직원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 화가 나서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런 일들 다 시키시려면 저한테 돈을 더 주시든가 매니저를 시켜주든가 뭐 그랬더니 뭐 어린 놈이 건방지네 어쩌네 뭐 하다가, 제가 그래서 했던 이기적인 행동은 저를 평소에 탐내고 있던 다른 사장이 운영하는 라운지바가 있었어요. 거기로 그냥 옮겨버렸습니다. 거기에서는 저를 총괄 매니저로 올려주고 월급에 100만 원 더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그동안 그 가게에 있었던 이유는 순전히 의리로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돈 좀 더 주는 가게로 옮길 수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 직원들하고도 정들었는데 그 사장하고도 의리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일해야지 하고 이랬던 건데, 근데 사장이 자꾸 그딴 식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고무하지도 않으니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저만 생각하고 그냥 옮겨버린 거죠.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사장이 어딜 가든 제 욕을 그렇게 했대요. 뭐 의리가 없네, 싸가지가 없네, 돈 몇 푼 더 준다고 딴 데로 옮겨버린 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괜한 의리나 착한 마음 때문에 피해보면서 호의 베풀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 이기적으로 사세요. 대부분은 안 고마울 뿐더러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 구슬치기 게임에서 외국인 알리가 왜 죽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상우한테 의리 때문에 호의 베풀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우보다 월등하게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와중에 다급해진 상우는 알리의 멱살 잡으면서 너 속임수 쓰는 거 아니냐면서 막 뭐라 했잖아요. 근데도 알리는 그동안의 정과 의리 때문에 상우가 제안하는 걸 받아들이고 심지어 자기의 구슬까지 내주잖아요. 호의를 베푸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 호의가 여러분의 라인을 침범당하는 호의는 베풀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알리의 가장 큰 실수는 정에 이끌려서 상우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과, 그리고 자기의 라인을 내어주면서까지 받아들인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올렸던 호구를 당하지 않는 인간관계 공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상대하시던 이 머릿속으로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언제든지 내 땅을 침범할 사람이다, 이걸 언제나 잊지 말고 계시라고요. 자, 그렇게 살아야지 이 알리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발등찍히고 죽을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나서 느낀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